예, 이제 3월이 되면서 이제 농산일도 시작이 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각종 직불금 신청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오늘은 직불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불금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직불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 친환경연합회에서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신소희라고 합니다. 예. 그 이제 직불금의 종류가 뭐 소농 직불금도 있고 면적 직불금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친환경 직불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리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시기도 좀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있고 네. 그렇다고 얘기를 좀 듣는데 네. 좀 직불금에 대해서 근데 많은 농민들이 잘 몰라요 보니까. 네. 네,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서 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 2년 됐죠. 네. 재작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소희 그 이사님을 모시고 직불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직불금은 기본적으로 보면 현재 나눠져 있는 게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형 공익직불제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형 직불금이랑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나 소득이나 뭐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자격 중에 가장 작은 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소농직불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한 가지라도 넘어서게 되면 면적직불금 대상이 되게 돼요. 그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기준은 모두 같은데 그 중에서 나는 그 경영체에 1,500평 이하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일단 내가 소농직불제가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얼마 전에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모두 면적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을 그 직불금으로 받아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직불금이라는 게 그 농민들 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못 버는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조를 해준다는 개념인데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원을 못 받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예 어느 일정 농민은 확실한데 일정 규모보다 작다. 그러면 소농직불금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다시 추가를 시켜서 기본형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농직불금은 300평인 사람이나 1,500평인 사람이나 네. 똑같이 네. 1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년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정액으로 지급을 받게 되어 있고 요게 이런 기준, 여기다가 약간 소득 기준까지 더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한 농가의 모든 소득 기준을 합쳐서 4,50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소농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이하일 때 그러면 300평만 농사를 지어도 나라에서 13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줄게 하는 게 소농직불금이고요. 거기서 그걸 넘어가게 되면 면적으로 곱해져서 받는 직불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불금이 이제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기본형. 예, 기본형이죠. 네. 1,500평 이하면 소농직불금을 받는 게 낫고 그렇죠. 1,500평을 넘어가면 면적직불금을 받는 게 나아요? 그럼요. 예, 근데 만약에 재정적인 이런 게 다 넘어간다 그럼 면적이 작아도 이걸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걸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신청서를 냈는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알아서 그쪽으로 전향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니까 그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 사실 농업이지스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 들어가시면 소농직불금은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면적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난 130만 원 근데 그게 넘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그 면적직불금 금액 실제로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검색해서 그 금액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불금을 알 수 있는 사이트 이름이 뭐라고요?
농업이지. 농업이지.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 이게 접근하고 이런 건 좀 편해요. 편하긴 한데, 어려우시면 그냥 여기 설명 좀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동사무소에 가서 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렇게 들으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소농직불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몇 가지 계속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여야 한다. 그리고 그 면적이 0.1헥타에서 0.5헥타 사이여야 한다. 그리고 거주 기간이 연도 직전까지 해서 3년 이상 여기 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 연도 직전까지 해서 3년 이상 영농 종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의 종합소득이 2천만 원 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 이게 소농직불금에 한해서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600만 원 미만, 시설이나 뭐 이런 걸로 한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소농이다 보니 그 규모를 되게 많이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니네는 그냥 면적을 받아라고 하는데, 소농은 철저하게 아주 작은 규모의 농업인과 농업 농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을 만드는 게 명확하죠. 그러면은 일단 그 기본형 직불금에 대한 네. 얘기는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직불금은 기본형 직불금에다가 선택형 직불금 하나 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형 직불금은 전략작물, 친환경, 뭐 경관보전 이렇게 몇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고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에서는 소농이나 면적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에서 다시 플러스 원으로 전략이든 친환경이든 경관보전이든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략직불제를 소개를 일단은 먼저 해드리면요. 논에서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농가에 주는 직불금이에요. 추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략작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 일단 쌀농사 줄이기 위해서 네. 논에다가 벼농사 하지 말고 네. 다른 거 여기 보면 뭐 가로수쌀, 콩, 밀, 네. 뭐 올해부터는 뭐 수수도 포함된다고 네. 이런 작물들을 심었을 경우에는 이 작물들에 맞는 또 직불금을 또 준다는 거잖아요. 네. 예. 전략작물 직불금은 동계의 경우에는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받고요. 하계에는 2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데요. 동계작물은 밀하고 기타 작물을 하고 있고, 하계의 경우는 가루쌀, 콩류, 그 다음에 조사료, 옥수수깨, 그 다음에 수수, 율무, 알파파 정도를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은 이모작을 할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00원을 더 준대요. 두 가지 모두를 전략직분 작물을 한다. 동계 하계를 다 했을 때는 추가로 100원을 더 추가해서 직불금을 더 주게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고 있는 직불금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게 이 전략작물 직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불금 신청하러 갔을 때 네.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직불금을 주니까 네. 그거 빼먹지 말고 잘 챙겨라. 네. 예, 그 말씀이시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친환경 직불금이 있는데요. 친환경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에게 친환경을 하다 보면 소득이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고요. 예, 요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인증이 무농약이냐, 유기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고요. 아니 유기는 5년이고 무농약은 네. 3년 주는데 네. 무농약 하다가 뭐 전환기 거쳐서 네. 유기로 가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무농약으로 3년을 받았어. 네. 그럼 나중에 유기로 가도 네. 2년만 더 받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니면은 다시 5년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무농약을 이미 3년 받은 필지는 이후에 유기로 가더라도 2년을 추가해서 유기에 대한 유기 지원금을 받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면은 무농약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유기로 간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3년 만에 이제 유기로 이제 갔어. 네.
그러면 무농약 3년 받고 네. 유기농도 그냥 2년만 더 받고 마는 거네. 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뭐냐면 유기 전환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무농약을 무조건 3년을 하고 유기로 간다. 그래야 유기 인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는 유기 전환기라는 인증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증법에서는 무농약을 시작하자마자 저 유기 인증을 할래요 해서 전환기로 바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새로 인증을 만들고 유기 전환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순간 유기 선언을 하고 그 순간부터는 유기 전환기가 되고요. 전환기도 무농약으로 들어가겠지. 아니요. 작년부터는 전환기도 유기농에 준하는 예. 그러면은 직불금을 전환기도 유기농 직불금을 주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준다는 거에 인증서상에는 전환기 유기농은 무농약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법상으로는. 하지만 그 인증을 유기에 그러니까 다른 데선 다 유기로 인정 안 해주는데 이 직불금에 한해서만 유기에 준하는 직불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농약을 시작하면서 바로 전환기 신청도 할 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무농약 시작하면서부터 유기 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는 네, 거네? 유기농만 하면. 그러니까. 네. 오. 그래서 유기 전환기부터 유기까지 총 5년 동안을 유기농에 관한 직불금을 주고 무농약은 정말 아주 중간에 간단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농약 3년을 하고 유기로 안 넘어가면 직불금은 끝나요. 그런데 전환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기가 되고 유기를 딴 다음에 5년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 유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직불금을 줘요. 아, 그러니까 일단 직불금 관련해서 네. 내가 친환경 농사를 해야 되겠다. 네. 나는 유기농을 할 거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전환기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전환기 유기농? 네. 그때 유기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혼자 선언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인증회사에 저 유기 선언하겠습니다 하면 그날부터 카운트를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카운트가 시작돼서 2번의 수확을 끝내고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선언하고 2번의 수확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유기로 들어가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뭐 내가 유기농 농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처음부터 유기농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는 네. 거네. 단가 자체가 네.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무농약 직불금은 3년만 받는데 네. 이제 물론 유기농보다 조금 이제 가격도 낮죠. 이제 낮고 네. 그리고 이제 유기농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을 받고 난 다음에 네. 그 이후에는 거기에 이제 그 절반에 해당하는 네. 그 직불금은 계속해서 나온다. 네. 아, 없던 게 그런 게 신설이 되면서 유기로 가야 할 이유가 맞는 금액은 아니지만 하나씩 더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 예, 친환경 직불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네, 하고 친환경 농산물 직접 지불금 지원 사업.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해주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건 도비 사업인데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이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만 네. 하는 사업이죠. 예, 경기도에 있는 친환경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주는 친환경 직불제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가들이 생태 보존을 하고 그래서 친환경을 해서 조금 더 많이 하라는 뜻으로 도에서 마련해 주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의 경우는 추가로 친환경 농산물 직접 지불금이라는, 그러니까 직불제랑 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 지원 사업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김포시 농민에 한해서 하지만 지금 직불제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됐고 친환경 직불금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약간 시간차를 두고 시작을 하는데 요 사이에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혼란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는 그 하반기에 주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친환경 농산물 직접 지불금 지원 사업은
이거는 이제 김포시만에 이제 네.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이것도 해마다. 3년 동안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해마다, 아직까지는 해마다 해주시고 계신 거고, 예. 어쨌든 이거 친환경 농민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네. 요 그리고- 두 가지가 친환경에서 추가가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 기회소득이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는 네. 이제 물론 뭐 지금은 전국적으로 뭐 농촌 뭐 기본소득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네. 경기도에는 작년 재작년 한 2년 전부터 네. 농민 기본소득이 일단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농민 기본소득은 기존에 월 5만 원씩 농민들한테 기본적인 소득 금액에 대해서 아주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좀 지원해줘서 농민들한테 사소하게 그 현찰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금액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그 시도에서 사용하는 페이를 이용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신청을 네. 해야 되는 네. 거죠. 3월에 신청을 받고요. 근데 아직도 네. 농민 기본소득이 지금 시행된 지가 올해도 3년째인가 그런데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거를 몰라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아깝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꼭 빠지지 말고 네. 뭐 행정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이 신청을 받으니까요. 가셔가지고 그거 꼭 챙기셔야 하다못해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어도 예, 농산물 판돈이 아닌 기본적인 소득에 대한 인정을 받고서 예, 네. 나라에서 제공하는 돈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다 이제 5만 원씩 주는데 네. 여기에 이제 5만 원에 이제 3배에 해당하는 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친환경 농민들하고 청년 농민, 귀농귀촌. 귀농귀촌, 네.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네. 이거를 받는 거예요.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청년들이나 친환경 농민, 귀농귀촌한 그 분들에 한해서는 기회소득이라는 별도의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그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사용처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형식도 똑같고, 근데 다달이 주지는 않고요. 1년에 2번 정도. 보통은 한 6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월별로 그 기본소득은 5만원씩 준다면 기회소득은 15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나오는 금액이 9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에 합쳐서 180만 원을 받게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별도의 수입이 있지 않고 같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친환경 농가에서 부인도 친환경을 같이 경영체상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나 남편도 똑같이 별도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부인이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네. 해도 이게 연소득이 네. 3,7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네. 그러면 부인도 1년에 1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가족 모두가 농사를 지어요. 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가족이 4분이에요. 네. 근데 그 4분 모두가 농업에서만 소득을 얻고 있다. 친환경 농업에서만. 그럼 그 4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48, 32, 예. 4, 720만 원이요? 네, 720만. 그러면, 그러면은 친환경 농민이면 이제 물론 뭐 친환경 직불금이야 이제 그 필지별로 받으니까 네. 그러겠지만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보면 그 한 달에 그 한 사람 앞에 15만 원이 나오니까 네. 그럼 4명이면 60만 원이 나오는 네. 거네. 그렇게 해서 1년에 이제 720만 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네, 성인으로 같이 농사를 짓는 경영치상에 올라가 있는 농업인 가족은 모두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친환경 인증이 있는 집에서. 그럼 내가 아는 농민 중에 한 사람은 그 아들 둘이 후계농으로 해서 네. 같이
그 부모님하고 농사를 짓는데 네. 그럼 거기는 720만 원을 받겠네. 같은 경영체상에 있고 같은 집에 그러니까. 예, 거주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농사를 지으시면 그런 집들은 대부분. 야, 이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못 받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가장 잘 많이 챙겼으면 빼먹는 게 이 기회소득에 음. 가족 구성원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네. 이게 집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못 받고 보니까 이제 경영체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걸 꼭 이제 받겠습니다. 정말 여우같이 받으려고 하면 이 직불금 중에 직불금이랑 이 중에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면 사실은 친환경 직불보다 전략작물 직불금이 평방미터당 단가가 훨씬 높은 작물들이 있어요. 논에서 농사를 전략작물을 지으신다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불금을 받지 마시고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아니 그러면 전략 작물 직불금을 받으면 네. 친환경 직불금을 못 받아요? 네. 아. 1+1. 그러니까 직불금은 세 가지를 다 받을 수는 있는데 한 농지에다가는 2개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동일 농지에서는 기본 직불금 플러스 친환경을 받느냐, 그 다음에 전략을 받느냐, 요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전략작물 직불금이 워낙 단가가 좋은 직불금들이 많아요. 그래서 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논은 일단 면적이 크니까. 예. 그래서 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에 농사를 지으신다면 전략작물 중에 그 중에 전략작물 중에 요 해당하는 것들을 농사를 지으신다면 전략작물 신청하시는 게 낫고. 근데 내가 볼 때 뭐 전략작물하고 친환경 직불금하고는 겹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뭐 거기다가 전략작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심을 수가 아니요. 쉽죠. 심을 수 있어?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뭐 그 학교급식으로 특화돼 있어서 네. 이제 계약 재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 보니까 뭐 가루쌀, 콩, 밀 뭐 이런 수수가 있구나. 수수, 율무, 팥, 콩. 그것도 다 수매 품목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 해서 학교급식으로 해서 계약 재배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작물 직불금도 받을 수가 있고. 네. 물론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친환경 직불금은 일단 포기해야 되는 거고. 친환경 직불금 중에 무농약 3년 이후에는 직불금을 못 받거든요. 오케이. 예, 근데 전략작물조차도 생각을 안 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친환경 농민들한테도 전략작물 직불금이 들여다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논농사를 짓는가, 난 소희 필지가 씨가 지금 답인가. 왜 자꾸 이 설명을 하나 했더니 네. 그게 있었구나. 예. 그래서 금액도 아까 전략작물 직불금 같은 경우 조사료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가장 많이 주는 게 조사료인데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알파파나 율무나 수수 같은 경우 율무는 평방미터당 25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환경 직불금 평방미터당? 네. 평방미터당 250원. 그러면 한 평당 750원을 주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치기엔 너무 아깝죠. 한 평당 750원? 네. 그러면 750원을 받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만 평이다. 그럼 얼마야? 750만 원 되는 건가? 그렇네. 750만 원. 네. 율무의 경우 750만 원, 그 다음에 수수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240원이니까. 그건 아니고 40원이 약간의 차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음. 친환경 직불금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일단 친환경 직불금은 3년까지밖에 무농약은 3년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뭐 그렇게 친환경 이제 그 직불금으로 받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전략 뭐 작물 직불금으로 받든지. 네. 근데 전략 작물 직불금은 이거 언제부터 있어요?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아니요. 전략작물도 몇 년 됐는데 아, 그래요? 올해 들어서 이제 몇 가지가 추가되면서 수수가 기존에는 그걸 안 해줬었거든요. 그럼 금액도 올해는 좀 올랐어요? 금액이 이제 수수가 들어가면서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높은 것들 중에 받을 수 있는 게 늘어난 거죠. 율무, 그다음에 수수 들어갔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옥수수 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 율무하고 수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가가 좋은 편이고.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직불금 얘기를 했는데, 네. 직불금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이제 공익 직불금으로 이제 소농 직불금하고 면적 직불금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직불금 하면은 이제 농사를 이제 많이 이렇게 짓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제 그 소농 직불금이 생겨서 네. 물론 이제 농민 자격이 300평 이상이니까 네. 300평에서 1,500평 이하의 농민이면 네. 이제 소농 직불금을 이제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고, 네. 300평인 농민이나 1,500평인 농민이나 똑같이 130만 원을 이제 받을 수 있다. 네. 요거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직불금은 이제 무농약하고 유기농 직불금이 있는데, 네. 무농약 직불금은 3년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유기농 직불금은 5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처음부터 나는 유기농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전환기 유기농으로 인증 신청을 한 사람은 네. 처음부터 유기농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무농약 직불금은 3년만 받고 끝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그 3년이 그 필지에 대한 3년이에요. 예. 제가 3년을 받고서 농장주가 바뀌어서 선배님이 그 땅에다 농사를 짓고 싶어요. 내가 여기 이제 무농약 처음이니까 직불금 주세요 하면 안 줘요. 그 땅에 대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땅이니까. 땅에 대한 3년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유기농 직불금은 5년 동안 받고 난 다음에는 네. 그 이후에도 50%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네. 그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친환경 농민일 경우에 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네. 그 다음에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직접 지불금 지원 사업. 네. 이 두 가지도 꼭 챙겨서 받아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 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이면 누구나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그 경기도에서 이제 지급을 해오고 있고. 네. 3,7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그렇죠. 농업 외소득. 농해소득이 3,700만 원 네. 이하일 때. 네. 그리고 농어민 기회소득은 친환경 농민, 청년 농민, 귀농 귀농, 귀촌 농민. 네. 이 사람들한테는 농민 기본소득의 3배에 해당하는 월 15만 원, 네. 1년에 180만 원을 지급한다. 네. 그리고 농해소득이 그 가족소득이 다 총 합쳐서 4,500만 원 네. 이하이면 네. 네. 4명 다 이제 같은 병영죄에 묶여져 아, 있으면 4,500만 원 그거는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 네. 그럼 이거는 3,500, 3,700이네. 개인 소득이 3,700 이하였을 때는 아. 그 농가에 구성되는 사람들이 그걸 넘지 않은 농민들은 모두 다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친환경 농사를 이제 한 가족이 4명이 네. 하고 있는데 네. 전부 다 뭐 어디서 농해소득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씩이다. 네. 그래도 다 받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 농민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민 기본소득에 비해서 이제 3배인 15만 원이고 1년에 180만 원을 받는데 네. 4명이면 720만 원을 받는다. 네. 그렇게 좀 이렇게 3천만 원씩 각각 그렇게 돈을 벌으면서 농사 짓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네, 되게 이상적이긴 근데 한데, 어쨌든 예. 3,700만 원씩 4명이 받아도 네. 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신청을 받고 네. 있다는 거. 면사무소, 읍사무소. 네. 예, 여기 꼭 가셔서 이거 신청을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더 이제 예, 추가로 확인하시면 알아보시는데 되고. 예. 어쨌든 직접 지불금은 그러니까 작년과 바뀌지 않은 형태로 그러니까 뭔가 서류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휴대폰을 통해서도 되게 간단해요. 동의만 하면 그대로 신청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네. 가서 행정관청에 가서 꼭 확인하셔서 빼먹지 말고 받으셔라. 네. 이제 예,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또 한 말씀 하시고 끝내죠. 그냥 이거는 농민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신청 안 하는데 공짜로 주는 보너스는 없더라고요. 농민들한테 꼭 챙기셔서 예, 알토란 같이 수혜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